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간과 콩팥에서는 해독하기가 어렵다.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 기전은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배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채소관식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건이 되세요, 채식주의자가 되세요, 이 뜻이 아니거든요. 다만 공복에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채소과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장담하고 확언 드릴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교양식 구독자 여러분,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5060 세대가 분명히 아픈 건 맞아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겠죠. 아니 전에는 그러면 평균 수명이 짧잖아. 지금은 우리 평균 82세까지 사는데 원래 인류는 120세까지 살게 이미 세팅이 수백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평균 수명이 짧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100살까지 산 사람 2명을 합산하면요 평균 수명이 50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예전에 그게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천재지변, 그리고 이 역병, 전염병이 돌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100세 넘게 120세까지 산 기록들은 수천 년의 역사 문헌들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우주선까지 화성 탐사를 보내는 이 시대에 왜 5060 세대가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쓰리고는 기본으로, 그리고 암 진단을 많이 받는 세대가 됐느냐? 그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아, 아사 못 먹어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때도 잘 먹고 잔 계급들은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찌고 그래서 비만으로 빨리 죽은 층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아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냐? 너무나 잘 먹었다. 뭘 잘 먹었다? 골고루 먹기 시작했는데 1970, 80년대 즉 보릿고개를 넘고 난 그 다음 세대의 우리 5060이 현재 세대가 되는데 화학 첨가제 즉 초초초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은 세대입니다. 즉 10대, 20대부터 꾸준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나는데 원래 안 먹어야 될, 인류가 먹지 않아 왔었던, 수백만 년 동안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간, 즉 저는 이것을 죽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음식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5060 세대에 이르러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게 여러 가지 진단명을 가지고, 특히 암이라는 독소 배출을 하는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자연치유 현상이 진단명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5060 세대들은 이 점만 빨리 깨달고, 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근데 많이 먹더라도 제대로 된 거, 올바른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먹고 죽은 음식들을 나도 모르게 먹어서 내가 점점 아픈구나.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요, 금방, 정말 내가 언제 그렇게 진단명을 받았지? 만성 두통, 변비, 가려움, 기침,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것들, 실은 닭가슴살 방금 얘기한, 그리고 각종 영양제, 아침 되면 수시벌 영양제 이렇게 챙겨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간과 콩팥에서는 해독하기가 어렵다. 화학적인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순수하게 그 예전에 풀밭에서 뛰어놀고 정말 풀 뜯어먹고 벌레, 송충이, 애벌레 잡아먹던 그게 아니고 동물성 사료를 먹고, 그리고 케이지, 오죽하면 정부에서 난각번호를 1, 2, 3, 4를 나눠가지고 난각번호 최소 2 이상은 돼야 요 닭들이 숨도 쉬고 동물 복지 인증을 받아서 유정란, 즉 교미를 정상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닭을 우리가 먹어야 스트레스 없이 그게 인간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드셔야 된다. 그래서 닭가슴살을 드셔도 이게 동물 복지 인증이 된 건지, 특히 가장 무항생제, 지금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무항생제,
그리고 유기농 이 말들을 붙이고 그만큼 가격을 더 받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영양제를 내가 무턱대고 이렇게 수십알을 먹었을 때 몸에 좋다라는 연구 논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지만 부작용들은 점점점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인간은 아주 크기 때문에 내가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 먹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멈췄더라. 이건 100% 플라시보예요, 여러분. 그렇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는 건 약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 기전은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배출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를 안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걸 내가 먹고 있다.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몸은 좀 더 아프다. 그래서 더 추가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죽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게 많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서 지금도 계속 채소과식 이후에 여러 책들을 펴내면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채소과식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건이 되세요. 채식주의자가 되세요. 이 뜻이 아니거든요. 다만 공복에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채소과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장담하고 확언 드릴 수 있는 게 최소한 제가 지난 10년 넘게 건강상담을 하고 이런 채소과일식과 동물성 식품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렸지만 지난 3년간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채소과일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스로 먹지 마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스무디나 착즙 절대 먹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기록들을 제가 계속 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졌을 때 보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착즙 주스를 먹고 스무디 주스를 실천한 사람들이 다 혈당 스파이크로 진작에 3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몸에 데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부터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지 말았어야 됐지만 예전 영상들 보시다 지금 저 보신 분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살쪄서 그래요. 살쪄서. 요새 통곡물을 좀 많이 먹거든요. 고구마, 옥수수, 바나나. 왜? 너무나 이제 얼굴이 보기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채식만 한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구황작물, 보릿고개 때는 이 고구마, 감자 그런 걸로 삶을 연명시켜 줬는데 그런 애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왔다? 그러면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빨리 죽었었어야죠. 다 같이 당뇨 환자가 됐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 되려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현재 채소과일 섭취량이 현저히 줄면서 반대로 그 간극을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사업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되려 더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게 현재 2025년상의 모든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전문가들 다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채소과일 좋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직접 씹어서 드십시오. 예전에는요, 껍질 벗겨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농약 때문에. 그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 껍질의 모든 항산화 성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 걱정이 되면 유기농으로 드셔라. 그래서 지금 유기농 채소 과일 너무나 많이 손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언제 이 400에서 500g이라는 게 한 접시 양인데 아침도 못 챙겨 먹고 아니면 점심도 정말로 잘 못 먹는 직장인들이 이 채소 과일을 언제 우적우적 씹어 먹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먹어봤더니 효과가 훨씬 좋더라. 근데 이보다 흡수율과 그리고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게 착즙이더라. 실제 먹어보면 경험해보면 이건 몸이 달라지거든요. 단 2주만 해도. 그래서 주스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스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정확한 명칭은 먹지 말아야 될 거는 혼합 음료입니다. 채소 과일 주스라고 부르려면 95% 이상의 원물이 들어가야 되고 정제수가 5% 미만이어야 돼요. 혼합 음료는 원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과일, 착색, 향료, 원물은 5% 미만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스라는 개념은 채소, 과일, 원물 그대로 갈았을 때는 즉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무첨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그대로 준다. 심지어 살균, 멸균, 가열을 해서 판매하는 주스들도 그 효과가 남아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가면서 혼합 음료로 빠진 애들은 주스가 아닙니다. 걔들은 그냥 혼합 음료예요. 그럼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게 낫냐? 100%짜리 원물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를 먹는 게 낫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드링크 커피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다이어트 코카콜라나 제로 슈가 이러한 음료보다 원물 100%짜리. 그래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착즙 100%짜리를 팔아요. 아주 비싼 가격에. 그럼 그거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죠. 앞글자식을 딴 건데 당근, 캐럿, 캐비지, 양배추, CC, 그리고 마지막 애플, A, CCA 요거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ABC 주스, 비트가 들어간 건데 이 비트 대신에 양배추로 바꾼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 이게 딱 맞아요. 특히나 지금도 약국에 가면 뭐 캐비진 아니면은 일본 관광 갔다 오시면은 양배추 관련된 것들을 꼭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녹색에. 그만큼 양배추가 효과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미 당근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다시피 너무나 많은 정말 좋은 플라보노이드의 성분들이 있어서 특히 눈 건강을 좋게 하더라. 간 해독을 해줘서 그래요. 간과 눈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수천 년 한방 기록, 의학 서적엔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현대 의학에서도 간하고 눈은 연결돼 있구나.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사과도 역시 장수식품이죠. 그래서 5060 세대들이 점점점 가공식품들을 먹으면서 이 세 가지를 안 먹게 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사과, 양배추, 당근 챙겨 먹기가 어려워요. 김밥에 있는 당근도 빼고 먹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추천해드린 이유가 어딜 가도 있어요. 반대로. 전 세계를 어디 가도 있고 우리나라는 편의점만 가도 있고 가격도 그리고 아무리 언론에서 금사과다 뭐 금배추다 해도 커피 한 잔 값도 안 해요. 그래서 5060 세대들이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CCA 주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지난 3년 동안 제가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네이버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면서 글 올라온 수가요. 실천한 수가 10만 개 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3년여 시간 동안. 매일 이 CCA 주스 실천하고 주스도 스무디 형태, 착즙 형태 실천하면서 몸이 좋아진 것들을 올리고 그러니까 전파하고 천인이라는 시간 동안 몸이 나빠져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 그 많은 분들이 10만 개의 글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이것만큼 정확한 임상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CCA 주스에 대해서 원물로 먹으면 좋지만 주스는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꼭 굳이 제가 뭐 완전 배출 완치 비만 제 완치 시리즈 책에도 거기서 처음부터 제가 CCA를 명명하고 사례들을 요약해서 책도 있지만 이게 믿기가 힘들면 직접 가셔서 눈으로 보셔라. 다 사진을 매일 찍어 올리거든요. 네이버 카페에서. 있는 그대로 정말 실천하는 카페고 방법을 알려주니까 5060 세대들 꼭 CCA 주스 까먹지 말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CA 주스는 몇 대 몇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CCA는 기본적으로 당근, 양배추, 사과가 2대 1대 2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0g, 100g, 200g인데 당근은 보통 일반적인 손바닥만한 크기 하나랑 양배추가 문제예요. 양배추는 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서 4분의 1 정도가 보통 100g인데 이거 다 넣으면 처음에 맵고 아려요. 그리고 사과는 속과는 2개나 중가로는 1개 정도가 200g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배추는 여러분이 내가 처음 시작했다. 쓰다. 우리 아이가 못 먹어. 남편이 초딩 입맛이라 안 먹는데 양배추 양을 한 50g 정도로 줄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레시피라는 게 모든 사람 환경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가 먹었을 때 불편하면 그거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스의 양을 조절을 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니까 비율은 기본적으로 이게 황금 비율이지만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뻔해요, 여러분. 그죠?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인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발 지금껏 10수년간 드시고 있었던 유산균부터 좀 끊어라. 지난 몇 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셨던 오메가3부터 끊어봐라.
이 영양제를 그냥 우리나라처럼 365일 챙겨 드시는 이 국민성 찾아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0대도 지금 먹고 2030 세대도 하나의 재테크 일환으로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거죠. 왜냐면 채소 과일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격면으로 따지면 영양제가 한 알에 뭐 몇십 원도 안 하니까 그 효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들 수 있어요. 왜냐면 비타민C, 특히 메가도스 요법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비타민 D도 그렇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왜 그러면은 비타민C 메가도스나 비타민 D 메가도스 용법을 안 쓸까요? 써봤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하버드 의대와 버금가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이 두 개가 오메가3 영양제 가지고 5년 동안 실험을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 효과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3년 차에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중단해요. 너무나 유해한 수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버드 의대도 그거가 나왔어요. 그 결국에는 근데 좋은 결과는 없어요. 근데 유의미하게 EPA, 우리가 뭐 참치에도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유의미한 결과는 있다. 근데 반대로 심장 계열에 안 좋은 게 있더라. 그리고 전립선암을 갖고 올 수 있다 라는 게 밝혀져서 실험을 중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아프다면 영양제 수를 늘리지 마시고 10년 동안 변비가 안 나왔으면 유산균을 끊어보세요. 유산균만 끊어도 대장 기능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변비 없어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세뇌를 당하고 강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요, 기존에 먹었던 건 그대로 먹어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엄청난 심리적인 거예요. 그나마 내가 약을 먹어서 이거라도 챙겨 먹었으니까 이 정도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몸은 회복할 시간과 상황만 주면 저절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5060 세대에 계신 분들, 특히나 왜 이분들이 10년 이상 먹은 세대거든요. 딱 유산균, 오메가3, 여기에 마그네슘, 칼슘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권고를 했죠. 영양제로는 부작용 너무 심하다. 심장마비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음식으로 먹어라. 환자한테 처방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들은 지금부터 내가 먹고 있는데 안 아프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시간 줘라. 그래서 저는 꼭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드실 거면 3개월 먹고 6개월은 쉬고 그 다음 또 3개월을 먹고 이렇게 하셔야 몸에도 효과도 어느 정도 보지. 1년 360일 먹었을 때 이미 몸에 안 좋다라는 부작용은 지금 이미 약사들이 유튜브에서 다 알려줍니다. 제가 CCA 주스에 이어서 요거는 위와 장을 회복시키는 기본적인 CCA 주스라고 한다면 간과 콩팥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조합을 또 만들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유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케일 샐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 K하고 C를 땄고 여기에 역시 사과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KCA 주스, 케일 샐러리 사과인데 역시 이것도 좀 어거지는 있지만 깨주스, 라임을 맞춰서 까주스, 깨주스. 깨주스를 여러분이 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라탕도 먹을 수 있죠. 엽떡도 먹는 날이 있죠. 그러면 내가 술을 과음했다. 그 다음날 아침은 이 깨주스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케일 샐러리는 간과 콩팥의 기능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요 두 가지 조합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아플 때 이 착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만들어도 먹어봤는데 써. 그래서 사과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은 케일은 한 10장 정도가 넣으시면 돼요. 거의 케일은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샐러리는 한 줄기. 근데 이까지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과는 역시 속가 1개 정도. 그래서 뭐 그람수로 따지면 70g, 100g, 150g 정도. 그게 200에서 300ml 나오니까 내가 까주스든 뭐든 뭐 영양제든 나는 챙겨 먹기가 힘들어.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이 깨주스, 케일 샐러리 사과 조합. 사과를 넣은 이유는요, 가장 혈당에 안정적인 과일이라서 그래요. 저도 하도 혈당 가지고 공격들을 해야 되니까 과일을.
가장 안정적입니다. 팩틴이라는 성분이 그 식이섬유 껍질에 있어서 이게 갈거나 착즙을 했을 때도 흡수가 다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우리 동양학에서는 한약이 이미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서 협진을 다 하는데, MD 앤더슨, 메이오 클리닉 다 암 환자들한테 한약을 처방을 하는데, 통합의학으로 우리나라만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한약 먹으라고 하면은 네가 한약 싸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그 진정성을 의심이 받으니까 제 책에는 한약 먹으라는 얘기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약은 아니지만 음식으로, 그게 이미 서양 의사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벌써 3000년 전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왜?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미 그때의 몸에 대한 구조를 알고 나서 나온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KCA, 깨주스도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5060은요, 제가 이제는 뭐 5년 정도 남은 그 세대인데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면은 좋다는 거,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장 먼저 비워야 되는구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욕심이 많으니까 몸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 10년, 20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먹는 것도 뭘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내 몸엔 보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게 제가 지난 10수년간 공부하고 상담하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최신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결국엔 마음이 편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삶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가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어도, 팔이 하나 없어져도, 다리가 하반신 마비가 돼도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냐 없느냐는 결국엔 내 선택이다. 그 사실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